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정박의 정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승소 판결을 얻은 울산의 골프장 경영권 분쟁에서 있었던 중요한 회사법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그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와 이사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그런데 대표이사는 결혼이고 이사는 결혼이 아닌 경우, 이때 대표이사의 권리는 가지지만 이사로서의 권리의 의무도 가지느냐, 즉 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가지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수 총액 관련해 가지고 이사의 보수 총액에 대한 주주총회 결시, 이사가 100% 소유한 법인은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대충 그렇습니다. 대주주인 갑이 골프장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아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허가를 얻었고 PF까지 받아 봉사를 끝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또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골프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주와 이사들이 갑의 경영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갑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갑은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이사는 총 7명이었고요. 그 중에 한 이사, 갑이죠, 갑. 갑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됐습니다. 만약에 이 갑이 이사로서의 지위도 인정이 안 된다면 이사회는 3대 3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양측이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상대방 측은 어, 갑이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고 대표이사는 결혼이니까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집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지만 이사로서는 권리가 없다. 이사는 결혼이 아니다. 이사로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이사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기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 이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기주총 안건도 만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이때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 반대 측의 이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사회를 열어서 본인을 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정해 달라는 주주총회 안건과 함께 임기가 만료된 상대층의 이사 대신 본인의 우호적인 이사에 대한 선임 결의안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보수 총액에 대한 안건도 상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갑이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사로서의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결의 선임을 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도 부결이 된다고 주장했고요. 이사 보수 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 측은 반대로 갑 역시도 이사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두 안건에 대해서 4대3으로 가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총
어, 주총 주, 주주총회 선임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정기주총에서 모두 가결된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적대적인 주주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대적인 주주와 이사들이 갑이 대표이사로서 권리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에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의결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별개로 갑이 아니라 갑이 100% 소유한 회사가 회사의 주주이지만 각각 갑의 회사는 동일체므로 주총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되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에서의 보수 총액 한도 결의는 부결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에서 엄청난 법률 공방이 있었고요. 가처분에서는 갑측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져서 가처분은 일단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본안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요. 본안에서도 여전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갑의 의견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는 이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 권리의 의미가 분리된다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고 대표이사는 결혼이지만 그러니까 1인 대표이사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후에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결혼이죠. 이사는 2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6명이라서 충분히 결혼이 아닌 상태였다. 그러니까 갑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도 유지되느냐가 문제인데 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는 이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사의 권리 의무도 유지되므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총 안건 상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인 주주는 이사 보수 총액 결의에는 특별한 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이 금지되는 것은 명백한 법리다 라고 전제하면서도요. 법인과 주주의 엄격한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법 체계상 이사가 100%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주주인 경우 그 법인 주주는 이사의 오너인 이사의 보수 총액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추가했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이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법인과 이사를 동일하게 봐가지고 그 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사 보수 총액 안건 자체가 결의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사의 보수 청구권이 침해되므로 이 역시 우리 상법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래서 보수 총액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에서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는 사례들이고 지방법원 단계에서도 판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판결이나 논문이 없어가지고 피고 대리인과 원고 대리인 간에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판결 직전 일주일 동안도 서로 두 차례씩이나 참고서를 주고받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고 측, 즉 현재 경영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줬고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매우 논리가 회사법적으로 탄탄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회사법에서의 쟁점을 같이 공유해 드렸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